부모하고 이제 의견이 안 맞다가 방에 들어가면서 문을 쾅 닫았어요. 근데 거기서 쫓아가서 야, 너 누가 이렇게 문 쾅 닫으래? 예의 없이. 그렇게 하면은 얘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싸움만 더 크게 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행동의 교정은 사실은 좋습니다. 아이하고 이 순간들이 정말 제가 F라 어쩔 수 없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마의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유튜브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운영하시는 박소영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춘기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네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부모가 어떤 태도로 이해를 해야 하는지.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와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네. 하나인데 이제 네. 뭐냐면 부모는 자신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고 청소년들은 부모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청소년을 볼 때 아직 애로 보는 거죠. 아직 내 품 안에 있는 것 같고 내가 말하면 들을 것 같고 내가 위협하면 그게 먹힐 것 같고 너 그럴 거면 하지 마 하면은 쫄아서 안 할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청소년들은 나 엄마 아빠 없어도 돼 이제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둘이 바라보는 그 강도나 정도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계속 엇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부모의 태도는 청소년 독립체로 봐주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결정한 거를 따라오게 하고 청소년의 생각을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그런 오만함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좀 벗어나서 얘는 얘만의 생각이 있구나. 얘는 얘만의 가치관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얘는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구나 라는 거를 계속 스스로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를 완전 갓난아기 때부터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습성이 부모에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계속 해줘야 될 것 같고 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옳을 것 같고 얘보다는 내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까 계속 앞서 나가면서 솔루션을 주게 되고 문제 해결을 하게 되고 단정 짓게 되고 조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필요한 조언일지라도 그게 부모님이 정답을 줄지라도 이 아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관계는 더 어긋나게 됩니다. 청소년 부모님한테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연습하시라 그래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청소년 부모님들은 계속 해주려고 하니까 이런 엇나갈까 봐 문제가 생길까 봐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안 하는 연습을 하시고 좀 기다려주시고 버텨주시라는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저는 이제 아이가 언젠가 독립할 날을 생각을 할 때 네. 그 기억 상실증에 걸린 연인과 내가 네. 이 상황에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신생아 때부터 나는 이 아이를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그 네. 모든 숱한 밤들을 네. 나는 다 기억하는데 네. 얘는 네. 아무것도 기억할 네. 수 없어서 네. 나는 어떤 순간들의 그런 감정이나 기억들이 네. 전부 다 생생한데 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서 네네네. 저도 찡하다. 몰라서 얘는 앞으로의 날들만 네네네. 생각하고 네네네네. 부모는 과거가 네. 너무 생생하니까 기억을 할 네네네.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사춘기가 왔을 때 그거를 좀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얘는 맞아요. 전혀 기억을 네. 못하고 네. 이게 나에게 너무 특별한 네. 기억이고 추억이라는 부분을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지금 아나운서님 말씀 들으면서 저희 어머님이 제 아들을 많이 봐주시는데 네네네. 저는 아직도 제가 사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아직까지 틱틱대고 막 대충 말하고 막 많이 물어보면 귀찮아하고 그러면서 저희 아들한테는 너무 잘해주는 제 모습을 제가 보면서 너무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한 몇 달 전에 저한테 제가 우리 아들을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 넌 너 아들이 그렇게 좋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엄마는 제가 아직도 그렇게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저는 엄마가 저한테 해줬던 거는 이미 다 까먹은 또 거죠. 기억 상실이죠. 그 부분에 그래, 대해서.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되게 엄마한테 되게 미안해요. 네. 네. 그래서 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를 키울 때 되게 의식적으로 이 아이는 떠나보낸 아이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이 아이의 효도는 3살로 끝났다. 그런 생각을 계속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네네. 근데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기가 되면은 사실 어느 정도는 좀 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동생이 사춘기 때 저희 네. 아버지하고 아주 네. 큰 일이 있었는데 네. 이제 아버지가 지속적으로 동생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네. 어느 한순간에 얘가 이제 싹 정색을 하면서 만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네. 아빠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 이제 약간 삐지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저도 중학생이니까 아니 뭐 이렇게 엉덩이를 만져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빠의 잘못으로 그걸 조금 인식을 네.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네. 지금 이제 계속 아이들을 만지고 껴안고 뽀뽀하는 네. 제 모습을 보면서 네. 너무 그 마찰이 네. 이해가 되고 네, 네. 어느 순간에 얘가 만지지 말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떤 느낌일까. 네. 그렇지만 또 그거를 네. 대비해야 되는 게 또 우리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상처받지 않기로 해요. 우리. 네네 그래야 되는데 왜 벌써 눈물이 날까요? 네. 사춘기 자녀가 화가 났다고 해서 아까 이야기가 좀 나왔던 부분이기도 한데 문을 쾅 닫는다든지 소리를 확 지른다든지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대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잘못된 행동은 교정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무조건 교정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이 아이가 뭐 어떤 설왕설래를 하다가 부모하고 이제 의견이 안 맞다가 방에 들어가면서 문을 쾅 닫았어요. 근데 거기서 쫓아가서 야, 너 누가 이렇게 문 쾅 닫으래? 예의 없이. 그렇게 하면은 얘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말은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말이에요. 그냥 싸움만 더 크게 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행동의 교정은 사실은 좀 편안할 때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규칙을 좀 정해두고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문은 쾅쾅 닫지 않는 거, 그다음에 욕하지 않는 거, 이거 두 개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약속을 하자.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집 안에 규칙을 정할 때도 항상 이 아이를 독립체로 봐야 된다는 게 동등하게 해야 돼요. 엄마는 되는데 너는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둘 다 그런 건 예의 없는 행동이고 서로를 더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행동이니까 우리가 최소한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욕을 한다든지 문을 쾅 닫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서로 자제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이제 하시고 너무 화가 났을 때는 화가 난 상태로 가서 화를 낸다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굳이 추천드리지는 않는 거죠. 저희 구독자분들이 사춘기를 앞두고 계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네. 사춘기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사춘기가 왔을 때 사실은 부모님들이 제일 두려워하시는 것은 나중에 우리 아이가 무슨 일이 생겼는데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 거. 그게 제일 두려운 거거든요. 사실 무슨 일이든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아이를 100% 감시할 수도 없고 요즘에는 SNS든 뭐든 너무 많은 그런 수단이 있고 또 부모들보다 이 아이들이 정말 훨씬 더 잘 아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어떤 위험이나 어떤 행동의 문제를 우리가 100% 감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죠. 근데 정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일이 생겼을 때 우리한테 얘기를 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는 나는 혼날 거야. 우리 부모는 날 이해 못할 거야. 이런 게 쌓여 있으면 나중엔 그걸 숨기게 되죠. 숨기게 되고 친구들끼리만 해결하려고 하면 그게 이제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눈덩이처럼 커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를 대비하는 방식은 우리 아이하고 나 관계가 단단하게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일이든 간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부모에게 와서 얘기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던 상호 주관성. 나는 너를 언제든지 억셉트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일상 속에서 좋은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부모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정말 다행인 거거든요. 같이 헤쳐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관계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것이 청소년기를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사춘기에 대해서 진짜 길고 깊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국 다시 또 본론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책에서 언급하시고 또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상호 주관성 그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또 서로의 애정을 강하게 끈끈하게 우리 사이에서만 느끼는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도 사실은 이제 사례가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뭐 상호 주관성이나 애착이 이제 부모님들 느끼기에 영유아게만 중요한 개념이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청소년기가 될수록 더 중요해지는 게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가장 많이 이제 첫 진료실에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으로 되게 둘이서 즐거웠던 시간이 언제세요? 하고 질문을 드려요. 그럼 부모님들이 한참을 생각하세요.
그런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둘 다 바쁘고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바쁘고 그러니까는 뭐 다 같이 뭐 어디 여행 간 기억이 있는데 거기 가서도 막 본다고 바쁘지 우리 둘만의 그냥 뭐 카페를 간다든지 그냥 소소하게 논다든지 이런 경험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은 조금 이제 초기에는 그런 처방을 많이 드려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냥 둘이서 카페라도 갔다 오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라도 먹으러 가세요. 그냥 단 둘이서 영화라도 보러 오세요. 그런 편안한 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청소년하고도. 이제 그런 좋은 순간이 이제 누적이 될 때 이 아이도 좀 더 마음을 열고 부모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그냥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케어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생기게 되니까 그 다음 일들이 훨씬 쉬워집니다. 사실은 일상이 너무 바쁘고 또 빡빡해요. 우리가 네. 아이들과 놀기만 해서 되는 것도 네, 아니고 네, 네. 공부나 교육도 신경 써야 되면서 또 의식주까지 책임을 네. 져야 되다 보니까 네. 너무 빡빡한데 그 중에서 그 질문을 네. 받았을 때 바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네. 얼마나 많을까라는 네, 생각이 네. 들면서 저도 그렇지만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런 질문을 또 스스로 해보시면서 네, 네. 그런 순간들을 많이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육아연구소의 공식 질문인데요. 인생의 좀 터닝 포인트를 여쭤보는 네. 질문이에요.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진 일이 있으신가요? 제가 저희 채널에서도 얘기를 안 했었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쓰러졌었거든요. 오, 네. 그 원인을 모를 그걸로 인해서 이제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 가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2달 뒤에 한 번 더 이제 쓰러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약을 먹고 있는데 그러면서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안 좋은 일들을 잘 훌훌 털어내는 성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로 좀 버릇이 생긴 게 어쨌든 지금 잠자기 전에 그 인사하고 잠을 드는 거랑 아침에 제가 출근하기 전에 아이랑 인사하는 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이라도 되게 좋게 헤어지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잠이 들 때든 아침에도 막 실갱이 하다가 오늘도 나오는데 뭐 제가 나가니까 더 놀자 하다가 막 엄마 나 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는 그래도 엄마는 너를 제일 사랑해 이렇게 말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간들이 유한하다는 거를 점점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게 더 소중한지 알고 있는데도 네. 왜 그것들이 더 뒤로 미뤄지게 되는 걸까요? 아까 그 아이와 단둘이 뭔가를 즐겁게 한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그때 네. 벌써 좀 울 뻔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번뜩 떠오르지가 않았고 네, 네. 번뜩 떠오르지가 않았고 네. 수없이 많은 우리의 태스크들만 생각이 나서 그래서 진짜 누가 물어본다면 네. 당장 이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거나 당장 어떤 이 수학 문제집 한 장을 완성하는 것보다 아이와 교감하고 영화라도 하나 보는 것 어떤 게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다 누구나 알고 다 있죠. 그렇게 네, 얘기할 텐데 네. 또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도 모두가 동의할 텐데 우리가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 자꾸 그게 후자로 밀리게 되는 게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 더 중요한 거다. 더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잊고 사는 거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항상 옆에 있는 공기 같은 존재니까 그거를 잊는 거를 탓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더 잘해주고 싶으니까, 더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돼주고 싶으니까, 우리 아이를 더 잘 키우고 싶으니까. 사실은 더 잘하고 싶은 것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 해야 될 일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소중한 거를 놓치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더 다짐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 작심삼일이란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작심삼일을 일주일에 2번 하면은 6일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은 집에 가서 애랑 5분이라도 놀아야지. 이번 주말에는 아이랑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 영화 보러 가야지. 뭐 이런 결심을 일주일에 2-3번만 해도 그게 일상에서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는 잃어버리는 걸까? 거기서 더 나가서 그럼 잃어버리지 않게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나누는 이런 대화에서도 또 영감이 되어서 네, 네. 작심삼일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박소영 원장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들 나눴습니다. 저희 채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네. 다른 주제로 네, 또 네, 모셔서 네.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